한옥에는요, 이런 기와도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하나 필요한데요. 한옥의 나무는요, 그 무거운 지붕을요, 지탱해야 되는 지지대 역할도 해야 되는 동시에 밖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들은요, H빔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대부분. 네, 근데 한옥의 나무는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또 사계절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축축과 팽창이 좋고 또 쉽게 건조되어야 되는 특성들을요, 모두 갖추고 있어야지만 한옥에 그 나무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한옥을 위한 최고의 나무는요, 바로 소나무입니다. 네. 한옥은요,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요, 못을 쓰지 않고 맞춤과 이음을 통해서 이 집을 짓게 되는데요. 나무와 나무의 단면이 만나는 곳에 송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못을 쓰지 않더라도요, 자연적인 못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송진이 서로 싹 스며들어서 그걸 이어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송진이 나와 있는 소나무는 저희 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가끔 되게 폼 잡고 나무에 기대에 서 있다가 몸이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송진이 나와서, 송진은 세탁도 잘 안 되거든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어진 지 100년이 됐는데요. 보통 한옥에 쓰일 수 있는 나무는요, 100년에서 150년이 지나야지만 그 나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죠. 나무가 보통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500년도 살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을 살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 배치할 때도요, 어디에 뿌리가 있었는지, 어디가 가지 부분이었는지를 굉장히 따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치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는 나무처럼 계속 번창해라, 이러한 또 아주 좋은 의미도 담고 있었다고 해요. 혹시 기둥을 거꾸로 세우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3대가 원수를 져야지 문고를 거꾸로 세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그 선조들은 나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각별한 신경을 쓰셨던 거죠. 또 한옥 자체는 마당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작은 한옥이라도요, 마당은 꼭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낭비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발코니까지도 확장을 하시는 상황에 마당이 웬 말이냐 도대체. 어서 가려서 거실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한옥을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옥에 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낀 점들이요, 모든 방에서 마당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가도요, 마당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마당을 바라보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마당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옥은 방들이 좀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의 창문을 열면은요, 이 방이 마당까지 확장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죠. 바람이라든지 너무 강한 햇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요, 마당은 우리의 주파수에 맞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옥에서의 마당은요, 굉장히 독특한 역할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한옥의 대청마루에 앉아있게 되면은요, 도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거지?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바람을 만들어내게 되냐면은요, 보통 한옥의 마당에는 마사토와 백토가 깔리게 되고요,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지고 또 빨리 식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백토를 달구고요, 한옥 뒤에는
야산이 있고 혹은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것이죠. 그럼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적인 대류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옥에는요, 미인들만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옥은 처마가 있고요. 직사광선이 안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각도가 여름에는 해를 많이 막아주고 겨울이 돼서야 그 해를 안으로 깊게 받아들이는 차양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마당에서요, 해가 반사돼서 바닥을 한번 치고 마치 반사광으로 여배우의 얼굴을 밝혀주듯이 한옥 안에는 그림자가 잘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SNS를 하실 때 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물건 사진 찍을 때 안 좋은 게 그림자인데요. 한옥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옥에는 미인들만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마당은요, 또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는데요. 일단 불이 나면은 마당으로 뛰어나가면 다 살 수가 있었죠. 네, 요즘엔 사실 뛰어나가면 큰일 나죠. 예, 뛰어나갈 데도 없지만은요, 마당으로 뛰어나갔고요. 또 마당에 깔려 있는 마사토와 백토는요, 조금만 밟아도 굉장히 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보 장치였던 거예요. 도둑이 딱 들어오면은 그 순간 바스락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고요. 대청 밑에 숨어 있던 우리의 누렁이들이 뛰어나가서 짖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한옥은 굉장히 소리를 흡수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마사토와 백토가 내는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옥의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으셨어요. 고려시대의 문인인 이규보가 설계한 정자인 사륜정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륜정이 뭐냐면요, 4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정자를 놓는 것보다 이 자연 전체가 나의 정원이다. 그래서 나는 바퀴가 달린 이 정원을 끌고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놓고 풍류를 즐기겠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연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바라보고 감상하는 것이지 내가 집에 놓고 그것을 집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